조항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의 어려움도 그의 경력에서의 실패도 아닌 1985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그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언제나 아들의 재능을 믿어주셨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년간 과로하게 일한 끝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조항조는 대구의 작은 무대에서 자작곡을 부르며 막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비 오는 어느 오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이로부터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마을로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체가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조항조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가냘픈 손을 꼭 잡고 소리를 내지 못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더 많이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눈을 감기 전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조항조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은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절친한 친구에게 그의 어머니가 그가 단순한 자장가만 부르는 걸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하는 목소리를 칭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어머니가 바구니를 짜던 나무로 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어머니에게로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모성애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면 그는 눈물을 참기 위해 종종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조항조에게 어머니를 잃은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고 마치 무대 위에서 보기 드문 미소 옆을 걷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지냈다. 조항조의 선수 생활은 굴곡진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스스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8년 대구로 이사하여 아마추어 밴드에 합류해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프로 음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작곡 능력으로 빠르게 지역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2년 데뷔곡 기억의 강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포크와 트로트 장르가 강한 노래로 지방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는 조항조의 전성기였지만 서울의 큰 스타들만큼의 명성은 얻지 못했다. 그는 작은 무대와 마을 축제에서 공연했고 가끔은 지역 라디오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항조는 유명해지기 전까지 생선 시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작은 찻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김치 한 그릇만 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음악을 쓰기 위해 종이와 펜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처음 시작했을 때 대구의 한 프로듀서로부터 목소리가 너무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말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빌린 방에서 목소리가 쉰 채로 노래를 불렀는데 거울을 보니 지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었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몇몇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항조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팝 음악이 트로트와 포크를 앞지르기 시작하자 그는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1989년 발매한 앨범 Echoes of the Fields는 청중들에게 별로 호평을 받지 못했고 많은 주최 측이 그의 공연 초대를 거부했다. 그는 빌린 방에 혼자 앉아 실패한 녹음을 듣고 자신이 여전히 음악 산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항조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1992년에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노래인 고요한 바람으로 복귀하여
점차 시골 청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곡에도 꾸준히 나섰지만 그의 노래가 모두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새벽까지 작은 방에 앉아 멜로디를 쓰고 또 다시 쓰며 완벽한 소리를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페이딩 랜턴이라는 노래를 마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간의 투쟁 끝에 다시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항조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을 마주하는 방식이자 슬픔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항조는 명예나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청중의 마음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단순한 컨트리 음악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과 땅의 공기를 호흡하는 노래를 만들어 먼 마을에 있는 청중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기억의 강이라는 노래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인데 그것은 단지 사랑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기억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온 세상이 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제가 노래할 때 누군가 위로를 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조항조는 음악 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작은 유산을 남기고자 열망한다. 그는 종종 지역사회 행사에서 무료로 노래를 부르고 젊은 음악 애호가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2005년 그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인민의 예술가상을 받았는데 이는 그에게 겸손하지만 의미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상은 청중의 감사의 말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중은 그의 목소리가 고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농부가 공연을 마치고 그에게 다가와서 고요한 바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붉은 눈으로 그 남자의 손을 잡았고 그것이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조항조의 또 다른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빈곤과 직장 생활의 압박을 겪은 그는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아침이나 자신이 쓴 오래된 악보를 돌아보는 시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목소리가 쉰 편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무대에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그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삶에 대한 사랑을 유지한 능력입니다. 조항조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눈물이 함께 담긴 긴 이야기이다. 그는 1988년 대구에서 열린 자선 공연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홍석재를 만났다. 홍석재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성실함에 매료됐고 조항조는 그녀에게서 온화하고 이해심이 깊은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1990년에 그의 고향에서 간소한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조항조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맛보았다. 홍석재는 종종 거실에 앉아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 노래를 작곡한 적도 있지만 그 노래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조항조의 경력에 따른 압박, 집을 떠난 긴 투어, 초창기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때때로 다툼이 있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었고 홍석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공연에 실패하고 붉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홍석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껴안았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어떤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항상 그의 곁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 큰 슬픔은 없지만 조항조는 아직도 마음속에 작은 슬픔을 품고 있다. 결혼식 날 약속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없으므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은 보관하겠습니다. 조항조는 40년 이상 활동한 예술가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음악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관객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는 홍석재에게 자신은 큰 재산을 갖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노래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항조 선생의 아내 홍석재 여사는 조항조 선생이 겪은 슬픔을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조는 음악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밤이 있었는데 저는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경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가 책상에 앉아 펜을 잡은 채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항조의 가장 큰 슬픔은 그가 항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석재는 음악과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제가 아플 때 집에 있기 위해 큰 공연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